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 부신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좀 길어져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영양제 리스트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복용해야 되나 말씀드릴 겁니다. 만성피로의 정의와 만성피로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고요. 그리고 만성피로가 지속되면은 어떤 생활습관의 교정이나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부탁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뭔가 이상하고 피로도의 양상과 통증이 동반되거나 열이 동반되는 피로, 이런 게 반복되면은 꼭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성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신피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부신이 고갈이 되는,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되는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신 피로나 부신 고갈을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수 있나, 보통 타액 검사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부신 코티솔, 유리코티솔 농도를 측정을 해요. 검사법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그 내분비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과 만성 피로가 없는 일반 사람과 그 혈중 코티솔과 타액에 있는, 그 침에 있는 코티솔 농도, 그리고 소변에 있는 코티솔 농도를 50여 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70% 정도가 일정하게, 피곤한 사람들은 코티솔이 부족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티솔 농도가 충분하거나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신피로라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타액 검사를 하는 건데 이 타액 검사를 통해서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의료계에서는 부신피로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부신피로와 만성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패턴이 몸이 되게 피곤하다가요, 집에 가면 많이 쓰러져 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황이 옵니다. 몸은 되게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충제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태아닌은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용 식품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성분입니다. 태아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그네슘도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그냥 피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포함시켜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랑 수면, 그 다음에 기분의 무드를 좀 눌러주는 되게 좋은 천연 이완제죠. 천연 우울증 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3번 비타민 B군, 특히 B12. B12가 부족해지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신경 그 물질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도 필요하죠.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부신 쪽에서 영양분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중요하죠. 4번 레시틴은 콜린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콜린은 약간 들떠있는 신경을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에 반대인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시틴을 복용하시면 방방 뜨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 항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레시틴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보통 이 네 가지 정도, 물론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약 성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항스트레스 성분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성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효과를 봤던 그런 성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너지 부스팅을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올려준다.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1번 비타민 B군, 활성형이 가장 효과적이죠. 비타민 B군은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만성 피로 환자 CFS, 크로닉 패티그 신드롬의 약자거든요. CFS 환자들을 조사해 봤을 때 비타민 B군 관련된 효소가 많이 부족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몸이 활성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6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B군을 한 5mg 정도를 투여했을 때 수면의 질과 두통, 몸의 피로가 많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효과가 즉각적인 피로에 도움이 되는 거죠. 2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아까 스트레스, 비타민도 여기 있었지만 마그네슘 또 들어왔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하고요.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죠.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분이고요.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번 아연. CFS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혈중 아연 농도를 조사했을 때 아연 혈중 농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낮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연을 공급해주면 어찌됐든 간에 면역력 증강, 세포 증식, 점막 재생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족한 건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이제 일반인과 그 CFS 만성피로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5천에서 10,000 단위를 매일 투여했을 때 피로도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나 아연은 그 혈중 농도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CFS 이 증후군이 있는 분에게 채워준다 이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5번 오메가3 지방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해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들 염증을 낮춰주고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꼭 필요할 수 있고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설명. 6번 아미노산. 만성 피로가 있는 그 CFS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미노산을 꾸준히 투여했을 때 증상이 호전됐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특히 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구체죠. 세로토닌 합성이나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찌됐든 간에 채워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7번 NADH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로티드의 수소가 붙어있는 이 타입이고요. 요거는 제가 니아신을 다루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포도당 대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조효소예요. 그래서 요게 산화 환원 반응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줄 수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CFS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4에서 뭐 20ml까지 투여했을 때 극적인 피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요거랑 코큐텐을 같이 사용을 해서 실험한 게 꽤 있더라고요. 코큐텐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 때 조효소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줄 수 있죠. 요거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코큐텐을 혈중 농도를 CFS 환자를 체크했을 때 정상인보다 많이 부족했다고 하고요. 코큐텐을 투여했을 때 증상 개선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카르니틴도 이제 언급이 되고, 카르니틴도 에너지 부스팅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줄 수 있는 조합들이 전반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것들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아연이 있죠, 마그네슘 있죠,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복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개수가 많아지니까 요즘 그 근력 운동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복용하시는 보충제로 ZMA라는 게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게 아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믹스해 놓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1번, 2번, 3번을 믹스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력 강화뿐만 아니고 피로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건강 유지 목적으로 오메가3는 그냥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는 꾸준히 드시고요. 여기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조합을 하시고요. 마그네슘은 보통 마그네슘 단일제보다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간 걸 복용하실 거잖아요. 여기 비타민 D랑 아연이 같이 들어간 걸 종합 미네랄 제제를 골라가지고 요거부터 요거를 한 번에 2, 3, 4, 2번, 3번, 4번을 채워주세요. 아니면 종합 비타민으로 채우셔도 되는데,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비타민 B군과 아연과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하나 좋은 걸 드시거나 아니면은 비타민 B군 함량 높은 거에다가 종합 미네랄 제제를 하나 복용하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확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B군 함량이죠. 최소 50ml 이상.
B1, B2, B3가 50ml 이상,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중에서 마그네슘이 하루 복용량 400ml 이상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치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메가3는 그냥 꾸준히 복용하시는 그런 용도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양제 종합 플러스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하셔가지고 1, 2, 3, 4번을 두 개로 채워줄 수 있고, 거기다 오메가3까지 하면 3개 먹는 거죠. 이 3개를 기본 베이스로 하시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코큐텐을 추가하시고요. 그러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NAD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NAD는 사실 제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꽤 요즘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노화 인자이기도 하면서 피로 개선이나 피부 쪽 미용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NAD까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테아닌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레시틴을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렇게 종합 비타민에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성피로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한번 알아봤고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제일 뿐입니다. 영양제는 그냥 도움이 되는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심하면 병원 가서 혹시 다른 질환 때문에 피로도가 생겼나, 여성분들 갑상선이나 뭐 빈혈 같은 거, 혹은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나 이런 거를 꼭 보셔가지고 원인을 알아보시고, 원인을 몰랐을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특히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저같이. 그런 분들은 거절을 좀 잘하는 습관을 가지시거나 저처럼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그 후에 이제 부족한 걸 좀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